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모두에게 충격을 준 오타니의 전 통역 미자라 이페이가 훔친 돈이 450만 달러가 아닌 1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의 조사 끝에 서로히 드러난 사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이터 등 해외 매체가 일제히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 검찰이 은행 사기 혐의로 미즈하라 이페이 씨를 기소를 했으며 오타니는 스포츠 도박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에 따르면 이페이는 당초 알려진 450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정도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600만 달러, 220억 정도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타니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은행 측에 오타니 행세를 하며 거짓말을 했었던 정황까지도 밝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타니랑 이제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이었죠. NPB 리그의 리포넴에서 뛸 때 외국인 선수 통역으로 이페이가 활동을 할 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이페이가 오타니에게 통역을 맡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앞서 알려진 것과 사실 다른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통역뿐만 아니라 이 오타니의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매니저 역할로서 고용되면서 미국으로 함께 넘어왔고요. 미국 진출 후에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의 계좌 개설을 직접 도왔기 때문에 계좌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좌가 애리조나에 넘어가서 캠프 참가를 하잖아요. 그때 만든 계좌가 이 계좌라고 하는데 이 계좌가 바로 오타니의 연봉이 들어오는 계좌였다고 합니다. 이를 에이전트와 재무 담당에게 공유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연봉 이외에 광고 등으로 얻은 수익은 또 다른 계좌 등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이거는 에이전트 측에서 회계사, 재무 담당에게 맡겨가면서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중에 아무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오타니와 소통을 하려면 이제 이페이를 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가 급여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살펴보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계좌를 혼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좀 속내가 검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에이전시 측에다가 안 알려주면 뭔가 좀 내가 나중에 유용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이 급여 계좌까지도 당연히 전부 관리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에 수입원이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광고 수입, 스폰서 수익, 그리고 여러 기업으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계좌를 확인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이제 회계 담당자를 통해서 대충 파악하는 정도로 이제 알고만 있었다고 해요. 일단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오타니의 이 수익이 어마어마했다라는 뜻도 될 텐데 어쨌든 2021년부터 불법 스포츠 베팅을 시작한 이페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베팅 빈도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팅 횟수가 무려 19,000회에 달했으며 많을 때는 하루에 25번이나 돈을 걸기도 했다라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매 시간마다 이 돈을 걸어도 모자란 거잖아요. 진짜 새벽에도 막 깨어있을 때도 수시로 도박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야구에 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빚이 너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오타니의 연봉 계좌에 이페이가 손을 댔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는 국내 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국에 있는 팬들도 레딧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제기했었던 의문이 어떻게 아무리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450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 은행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 빼가려면 개인에게 맨날 확인해보고 빼간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의 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은행에 자기가 마치 오타니인 것처럼 속이면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타니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은행을 속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오타니의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오타니겠지. 그리고 오타니가 아니면 모르는 정보까지도 얘기해주니까 그렇겠지 해서 여기서 속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가 계좌이체 내역을 받지 않도록 이 계좌에 연결된 설정,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 등을 자신의 명의로 바뀌었다는 증거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방검사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타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따로 했습니다. 오타니가 1,600만 달러의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데 관여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고, 오타니와 이페이 핸드폰을 입수해서 몇 년 동안 그 서로의 소통 내역을 모두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또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이페이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박이라던가 도박 자금 송금을 암시하는 문맥조차도 오타니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연방 검사이고요. 반면에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불법 도박업자와의 문자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네. 거기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도박을 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오타니가 이페이가 돈 거는 거, 도박하는 거를 묵인을 했다면 이페이가 오타니인 척 은행에 연기할 필요도 일단 없었을 것 같고, 또 이페이가 도박에 이겨서 돈을 땄을 때는 그 도박 성공한 금액이 이페이의 계좌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타니의 계좌에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계좌에 넣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횡령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업자와의 문제 내역에서도 이페이가 오타니의 돈을 훔쳤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또 드러났고요. 이페이가 점점 돈을 갚지 않자 도박업자가 그러면 지금 저기 해변가에, 제가 지금 여기 근처에 왔는데 해변가에 오타니 씨가 강아지랑 지금 산책하고 있네요. 제가 가가지고 왜 돈 안 갚냐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협박하는 내용도 문자 메시지 도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도박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이 야구 카드, 네. 야구 카드를 사는데도 많은 돈을 쓴 정황이 포착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오타니의 급여 통장을 자기 맘대로 자유자재로 썼다. 그러니까 본인 돈인 것처럼 썼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에인절스에서 6시즌을 뛰는 동안 받은 연봉이 총 4천만 달러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1,600만 달러라면 이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우리가 오타니 선수가 에인절스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도류 한다고 뭐 도전을 했다가 이제 눈물을 훔쳤을 때도 있고, 또 이제 트라웃과 함께 으쌰으쌰 해보려 했는데 동료들이 또 도와주지 않아서 가려고도 못 갔고, 이런 것들 모두 다 아는 상황에서 연봉까지도 40%를 도난당했다는 사실 들었을 때 너무나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사기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굉장히 센 국가잖아요. 최대 형량이 30년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페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최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 빠르게 유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사당국은 최근 조사를 위해서 오타니 선수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즌 시작하고 경기를 하는 사이에도 이페이 관련 수사에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 와중에도 또 경기를 치렀었던 오타니인데, 실제로 조사관이랑 얘기하고 난 그 경기에서 홈런을 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멘탈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시즌 초반에 오타니가 확실히 부진했던 건 사실이지만 어느새 15경기에서 3홈런 8타점에 타율도 3할 3푼 3리, OPS도 1이 넘었어요. 원래 궤도대로 돌아온 오타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다만, 다행히도 수사 결과 완벽하게 혐의를 벗게 됐다라는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로써 현재,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오타니 그동안 억까하는 팬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뭐 오타니가 연방검사를 어떻게 뭐 구워 살려간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타니에 대한 혐의는 뭐 우리 네티즌들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오타니 선수를 더 기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타니 영어 아예 못하는 거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스스로 좀 관리를 하면서 이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잘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것 같다. 또 아내가 또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오타니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는 좀 얽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60억 횡령했다는 거, 60억을 훔쳤다라는 것도 깜짝 놀라운데 220억이라 그러면은 이거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그리고 뭐 일단 연방 검사의 수사이긴 하지만 이 이페이가 진 빚이 4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횡령 규모가 저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와 진짜 미친놈입니다. 간땡이다. 미친놈. 크다. 간땡이가 네. 커. 어쨌든 저희 오늘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